먼저 지하. 지상 자유평 같은 경우에는 자엽을 지상 밖으로 밀어내는 겁니다. 지상 밖으로 밀어내서 본엽을 형성합니다. 얘들은 그 참나무류, 그 다음에 밤나무류, 이런 애들입니다. 얘들은 그 어떻게 발화를 하냐면 배가 여기 있습니다. 종축이. 그래서 여기에서 영양분을 받아서 열매가 뿌리가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올라와서 꽃을 열매를 이렇게 피우고 눈을 밝히고 그 다음 다시 이렇게 자라는 이런 형태입니다. 얘들이 지상자엽입니다. 이 자엽이 지하에 있어서 올라와서 피우는 걸 지상자엽입니다. 지하자엽형 뭐 같은 경우에는 지하에 남아있는 상태에서 거꾸로 얘기했네요. 얘들이 지하자엽형입니다. 자엽이 지하에 있기 때문에 지하자엽형입니다. 예, 헷갈리네요. 이게 그 배가 밑에 있는 애들이 땅 밑에 있는 게 지하자엽형입니다. 참나무류. 얘들이 지하자엽형입니다. 지상자엽형 같은 경우에는 소나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그 싹을 틔우냐면 전형적인 지상자엽형이거든요. 이렇게 있으면 얘들이 뿌리를 먼저 이렇게 내립니다. 뿌리를 이렇게 먼저 보이나요? 뿌리를 이렇게 내리거든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뿌리가 내린 뿌리가 이렇게 자랍니다. 줄기가 자라고 대신에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돼서 잎이 소나무가 윤생하기 때문에 잎이 5개, 6개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보면 이렇게 나와서 꽃가를 딱 씌우고 있다가 이게 좀 더 자라면 나중에 꽃가리 탁 떨어지면 주광성에 의해서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제 그때부터 나무가 자라기 시작합니다. 이런 형태를 이리 띕니다. 이게 얘들이 지상자엽형입니다. 소나무는 이런 형태로 발화를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살충제의 작용으로 뭐 옳지 않는 것은 뭐 그렇게 나옵니다. 요건 보시면 금방 할 수 있거든요. 훈증제 같은 경우에는 호흡 통하고, 접촉제는 뭐 기관을 통해서, 접촉제, 기계유제, 이거는 호흡을 이렇게 피부에 호흡을 이렇게 막는 역할을 이렇게 하거든요. 소화중독제 같은 경우는 입을 통해 소화기관에 작용합니다. 소화중독제 BT 같은 경우에는 곤충의 소화기관은 전장, 중장, 후장으로 이렇게 나누거든요. 중장과 후장 사이에 뭐가 있냐면 말피기관이 있습니다. 말피기관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배설 역할이, 끝이 막혀 있고 배설 역할을 하거든요. 그리고 곤충은 중장에서 모든 걸 다 소화액을 분비하고 흡수를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약효가 발휘되는 건 중장에서 발휘를 하는데, 또 하나 알아두셔야 될 것은 중장이 그 알칼리성을 띠는 곤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산성을 띠는 곤충이 있거든요. 그것도 따라서 구분해서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게 지금 갑자기 기억은 안 나는데 하여튼 이것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성장조절제 디플루벤주론은 쭉 나오는데, 이거는 디플루벤주론 같은 경우에는 벤졸 우레아계라서 얘들은 키틴 생합제, 키틴 그 생성 저하제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약 호르몬이 아니거든요. 그것만 알면 5번 금방 뭐 이런 거 복잡한 거 막 기억 안 해도 이것만 알면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요 곤충 성장 조정제가 IGR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얘들이 이제 사람이나 동물한테는 독성이 낮고 특정 동물에 대한 선택성이 높기 때문에 뭐 이런 걸 많이 쓰는데, 이게 또 약품 종류가 많습니다. 디플루벤주론 있고 테플루벤주론 있고, 그 다음에 헥사플루무론, 그 다음에 트리플루무론, 프로메진 뭐 이런 게 있는데, 그것도 약의 그 성분도 앞에 첫 글자만 이렇게 따서 외워 두셔야 됩니다. 저도 외워야죠. 그 다음에 28번에 살충제의 살충작용으로 옳지 않는 것은, 이거 아까 했는 것 같은데, 이거 똑같은 문제네요. 그 다음에 멀칭의 효과가 아닌 것은 일반 상식적인 거고요. 그 다음에 잘 적시고 잘 퍼지는 성질은 이렇게 나와있죠. 이것도
자, 그 구분을 따로 하셔야 됩니다. 자, 이거 한번 구분을 한번 해볼게요. 야, 다른 거 다 빼고 잘 적시는 성질, 잘 적시는 서균, 잘 퍼지는 확전. 이 두 개를 합해서 있죠. 섭, 전 따서 섭전성. 자, 이렇게 합니다. 요것만 알면, 자, 여기 보면 약액이 작물이나 해충의 표면에 잘 적시고, 잘 적시는 거 있죠. 예, 서균. 잘 펴지는, 요건 확전. 두 개 합해서 섭전성 나오면 이게 섭전성이 있네요. 자, 요거 체크하시면 나무의사 또 합격입니다. 그 다음에 31번 뭐 이런 교목구역에 요거는 책 보면 뭐 개략적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얼마 정도를 해야 되는지 잘 뭐 정확하게 잘 모르겠네요. 그 다음에 32번에 작용 기작 이런 내용도 표를 만들어서 이렇게 쭉 적으시면 됩니다. 작용 기작 좀 크게 분류를 하면 그 신경 축색에 전달하는 전달 저해제 뭐 이런 게 있고 시냅스 후막 저해제 그 다음에 ACH 아시틸콜린 에스트라제 활성 저해제 유기인계 카바메이트계입니다. 신경 전달 물질을 차단 이렇게 하고 뭐 이런 내용들 표로 쭉 만들어서 그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나무의사 하려고 하면 그 정도는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작용 기관에 따른 살충제가 뭐 신경독은 신경에 작용하는 독은 유기인계, BHC, 피레트린은 제충국이라는 그 국가과 식물에서 추출한 그 천연 살충제입니다. 주로 파리, 모기, 그 위생해충 구제하는 데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원형질에 작용하는 독은 비소. 그 다음에 그 시험에 한 번씩 나오는 게, 뭐가 나오냐면, 근육작용독 이렇게 데리스제거든요. 데리스제입니다. 이게 근육을 계속 떨리게 해서 이렇게 죽게 만드는 이런 약인데 근육작용독이 뭐 데리스제가 있다 아니다 뭐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농약학에서 살충 기작 뭐 관련한 이런 내용들은 뭐 금방 여기 설명했던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일반 잘 나오는 게 아니라 일반 상식이거든요. 분의 크기, 분 크기 결정하는 게 있습니다. 분 크기 결정하는 것은 공식이 있습니다. 분 크기 결정하는 건 24 플러스 n-3의 d입니다. 여기에서 그 n은 지름입니다. 지름이고 d가 이게 상수인데 상록은 4고 그 활엽수는 5입니다. 활엽수가 더 크게 떠야 되거든요. 상록수는 좀 작게 떠도 됩니다. 이 분의 크기고 그 다음에 분 뜨는 이런 그 공식이 있습니다. 공식이 그림으로 나타내 보면 제일 얇게 떠도 되는 접시분, 보통분, 조개분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래서 접시분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그림을 이렇게 그려볼까요? 여기에서 자, 이 마지막 설명이니까 D거든요. 이건 항상 이 폭은 항상 4D가 돼야 됩니다. 4D. 요 폭은 2D. 요게 접시분입니다. 그 다음에 보통분은 D고 나머지는 똑같거든요. 4D고 2D고 요 높이가 D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보통분. 그 다음에 조개분 가는 거는 분을 굉장히 크게 떼야 되는 겁니다.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D고 2D고 4D고 요게 2D로 돼야 됩니다. 요 깊이가 2D. 요게 조개분. 조개처럼 이렇게 생겼다고 해서 조개분입니다. 요 분 뜨는 이 방식도 이것도 아마 한 번씩 시험에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냥 뭐 누가 몇 명이 볼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거 보면서 사실 공부를 이제 처음 시작할 때 이 문제를 기출 문제를 다 풀어보고 어떤 방향을 정하면 더 좋겠지만
공부를 아직 시작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문제를 풀면 그 어떤 경향인지에 대해서도 사실 판단하기가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한 번 정도는, 한두 번 정도는 이렇게 대충 살펴보고, 그래서 이 문제를 보고 방향을 이렇게 방향을 예측을 이렇게 하는 것도 크게 어렵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그 경북대 3기 공부했던 분들 시험 합격 많이 하시고 또 좋은 나무 의사가 이렇게 되시고, 그 다음에 항상 저를 이리 도와주셨던 우리 하승근 박사님 또 시험 꼭 붙으시고, 구혜선 선배님이나 이상훈 선생도 합격 이리 꼭 하시고, 다른 사람도 합격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모든 생명이 동등한 지위가 되는 날까지 다들 뭐 좋은 나무 의사가 되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자, 공부 열심히 하시고 그만하겠습니다.